오늘 공부가 147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얘기한 김에 서비스를 하나 할까 생각이 드는데 방금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단마라가 부부님 시작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 외입처하고 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시작하면 오늘 수업을 대신하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서비스하죠. 사실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다라고 봐야 하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와 색, 성, 향, 미, 촉, 법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색이라는 것을 놓고 단마라가 부부님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외입처 이렇게도 하지만 경이라고도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건가 차이가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거든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행, 부행, 심행이에요. 신행은 들숨날숨, 숨 쉬는 것이 신행이다 이렇게 설명되고요. 구행은 이제 윗닦아 윗자라로 이건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행은 상과 수 이렇게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한 부부님 네. 우리 법회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처음 오신 기념으로 여쭤봐야지. 네.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한 3분? 3분. 한 5분 못 참을까? 5분은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0분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지? 죽죠? 확실히 죽죠. 그러면 지금 숨 쉬고 있는 그거 있잖아. 네. 숨을 한 10분쯤 자기가 10분쯤 숨 안 쉴 수는 없겠지. 그러나 강제되어서라도 10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지금 숨 쉬고 있는 그놈은 어떻게 되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놈이 뭐죠? 몸. 그래, 몸이야. 그치? 잘하시네. 사실 그래. 지금 숨 쉬고 있는 그게 몸이지 뭐. 그런데 10분쯤 숨을 강제되어서 못 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죽지. 죽으면 지금 숨 쉬고 있는 그놈을 뭐라고 불러? 그거 계속 몸인가? 진짜. 일단 몸이라고 안 부르지. 경전이 말하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나무 토막만도 못한, 그래서 죽으면 지금은 이게 내 몸이라고 애지중지하지만 사실은 호흡 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그래 시체라고 불리는 거고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고기 덩어리가 된다고. 이건 뭐 현실이죠. 경전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들숨날숨이라는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아, 어쩌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요거를 숨을 쉰다라는 이것에 의해서 무엇을 만들어줘요? 몸. 예. 들숨 날숨 숨을 쉰다라는 그 일이 이 고기 덩어리를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기서 행이라고 하는 게 형성작용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뭐야? 숨 쉰다는 것은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 말 되죠?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은 뭐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제 내면에서 어떤 작용을 거쳐가지고 행위하는 출발 자리에 윗닦아 보통 뭐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차질 심자 엿볼 사자 해서 심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가 출발을 해줘야 그 행위의 과정에서 이렇게 말이 터지죠.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는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상과 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이제 뭐 삶의 메커니즘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지만 상과 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어떻게 될까?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심이라는 요거는 뭐 우리가 뭐 이제 뭐 불교에서야 뭐 다들 뭐 어쨌든 마음이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것은 다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무아인 거거든. 생겨나는 거거든. 저기 한부부님, 네. 그 마음이 어쨌든 중요하죠. 네.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아세요? 어쨌든 마음이 이거 아트만 자아 이건 아니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참나가 어쩌고 진나가 어쩌고 진여가 어쩌고 뭐 아래야식이 어쩌고 열애장이 어쩌고 뭐 말을 해도 그러나 이 마음이 아트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생겨나는 거거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한 결과로 생겨나는 거거든. 마음은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날까? 몸과 어떤 그래. 대상. 좋아요. 예, 뭐 그렇게 말을 해도 좋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알아야 되죠. 마음이라는 게 내 삶의 중심이잖아.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겠다. 사실은 불교가 그거지 뭐. 어떻게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 행복의 끝에 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죠. 깨달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 행복하자라는 이 하나의 목적을 말하면서 마음이 뭔지 몰라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마음이 무언지 알으려면 불교적으로 생겨나는 조건이 설명되지 않는데 결과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라. 이 중요한 마음이 어떤 조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일까? 만약에 부처님이 이 조건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에는요. 부처님이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교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쨌든 불교가 행복하자라는 종교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이 마음이 몸 데리고 살아가면서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마음이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놈인지를 부처님이 설명 안 해줬다면 제자들아 마음이 무언지 그건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얘기가 되잖아. 이런 가르침을 완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없죠.
모르죠. 근데 사실은 부처님이 답을 줘요. 지금 내가 말했잖아. 이거 마음을 심행은 형성한다. 상수라고 말했잖아. 상과 수가 예. 마음을 형성한다. 몸이 그러니까 들숨 호흡이 몸을 만들듯이 상과 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거거든. 뭐 이 상세한 이야기는 어저께 우리 부산법회에서 설명한 동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심행이 상과 수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형성되는 조건 관계를 부처님이 정의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 관계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의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이랬거든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죠? 행위의 식. 예,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경전이 좀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 때문에 뭐 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서 삶의 메커니즘 쪽으로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이야기야.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이런 거지 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삼사화합 촉하죠. 네. 그러면 촉하면 거기서 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안이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지금 인식 주관인 나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일을 할 때 나는 보는 자가 되어 있다고. 그거 아니거든. 지금 보는 자인 내가 보이는 대상인 색을 이게 그 법부님 그냥 있을 땐 경이지만 지금 보이는 대상 내가 보는 대상이 되었을 때는 매입처거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본 게 무엇이라고 아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겨난 마음과 함께 삼사화합 촉하면 거기서 수가 생기는데 이 수라는 건 뭐냐 하면 자 해피 스님이 지금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최법부님이라는 보이는 자 대상을 보았더니 최법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어. 마음이 생긴 거야 여기는. 그런데 최법부님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참 그래도 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 최법부님과 만났으니 오늘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법회를 해야겠다. 어쨌든 최법부님이 내가 원하는 상태 열심히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조건을 갖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최법부님을 보고는 최법부님이라고 아는 것에 더해가지고 최법부님 때문에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것을 지금 법부님을 보는 이 순간 내가 경험을 하잖아. 아니면 뭐 달리 말하면 내가 법부님을 보고 법부님이라고 아는 순간에 법부님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느끼잖아. 그게 수거든. 이게 그러니까 대상을 경험하는 거야. 대상을 경험하는 거. 경험을 어떤 식으로 해?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의 경험인데, 삶이라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요게 마음이 생겨났잖아.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마음도 자기 일을 한다고. 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위자라띠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는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식은 수를 그러니까 법부님을 보고서 법부님이다라고 아는 상태로 생겨난 이 마음이
법부님을 보고 좋다라고 경험한 요거를, 근데 요 수는 그냥 내 안에 경험되어 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좋다, 좋아하고 있다, 내가 지금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 아는 일을 생겨난 시기한다고. 그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에 간섭하는 자가 하나 있어. 간섭하는 자가 상이라. 그런데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어떤 경향이야.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제 법부님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이 안경에 색깔을 좀 넣었거든. 뭐 파란색, 뭐 빨간색, 색이 좀 있었어요. 지금 내 안경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법부님을 보면서 법부님을 있는 그대로 볼까? 아니면 법부님 위에 파란색을 얹어가지고 볼까? 파래진 법부님으로 보잖아. 요런 것이 삶의 과정,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 늘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법부님을 보면서도 욕심이라는 색깔을 얹어서 법부님을 본다고. 뭐 이런 개념. 근데 그런 것이 상이라고 하는 이게 경향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경향을 쌓아 놓았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중요한 개념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야. 그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야? 성내지 않는 사람이야?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다면 나한테 삶의 과정마다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차피 색수상, 그 수나 상이나 이게 다 오온 중에 포함된 거잖아. 이게 다 온이라는 말 자체가 쌓여 있다라는 말이잖아.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이러한 경향들이 쌓여 있으면 지금 내가 법부님을 보는 이 순간에도 쌓여 있는 게 욕심내지 않는 게 쌓였으니까 욕심내지 않는 경향으로 보겠지 뭐.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내면에 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어떤 경향이 쌓인다고. 그 경향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욕계중생이라는 낮은 질의 삶을 사느냐, 그래도 욕계중생 중에서 지옥 수준은 면하고 짐승 수준은 면하고 아기 수준은 면하고 그래도 인간 수준의 삶은 그런 경향은 아니면 하늘 사람으로 또 새끼무새끼 높은, 아니면 아예 해탈된 부처님과 같은,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거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마음을 만드는 상과 수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생겨나서 경험하는 수를, 상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성의 간섭 가운데 인식을 해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무명과 탐, 진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상과 수가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상이 간섭해가지고 무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건 뭐냐 하면 상이 어떤 상태로 작용했느냐라니 중생 수준의 상이 작용을 해서 무명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 무명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과 수.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심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업을 짓는데, 이 업에 오연이 있어.
그러면 이제 경전은 말하기를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써요. 식의 머문. 욕계 중생 수준으로 많이 오염된 행위를 하면 요 식이 욕계 세상에 머문다. 욕계 중생의 마음으로 머무는 거야. 조금 높아가지고 색계 중생 수준의 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이 식이 색계에 머물고, 아주 오염이 줄어가지고 무색계 수준의 아주 작은 오염의 행위를 하면 식이 무색계에 머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식은 이렇게 그 상과 수의,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심으로 발전하고, 그러한 심이 어떤 오염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리에 머물러. 그리고는 머문 식이 혼자 머물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식이라는 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매 순간순간의 삶의 결과를 누적해서 변한다 이러잖아. 누적이라는 말이 뭐야? 여기서 이게 쌓인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식의 온이, 오온, 식의 온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여기에 명색이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식이라는 것과 명색이라는 개념이 12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지만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렇게 가잖아. 행을 조건으로 식이라고 하는 2번, 3번의 연결 과정은, 이건 사실은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전체를 보아야 설명되는 건데, 그건 대략적인 얘기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심행에서 상이 어떤 질의 경향을 가지고 심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위의 오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쌓여 있는 것으로의 식온, 그리고 명색, 요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디가니까야 15번경에서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식이 있어야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식이라는 것은 명색이 있어야 존재한다. 요거는 여러분 뭐 뒤에 우리가 봐야 되지만, 아니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그랬는데 왜 또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고 할까? 이런 부분은 십지연기와 십이연기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경전은 이런 상과 수로부터 올라오는 과정에서 머물고 쌓여 있는 식,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식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매 순간 변화하는 덩어리진 거, 요 개념으로 이제 식을 보자는 거야. 그리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데 또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이 반대 과정도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양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전에 의하면 우리 삶에서 서로 조건되는 것이 한 3군데 나오는데 뒤에 참고하시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명색이라는 것이 있을 때, 명색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역할을 해줘야 식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명색 또한 식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작용해줘야 명색도 있다. 서로 조건되는 이거는 식 따로 명색 따로
제각각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명색하고 식이라는 이거는 함께 하는 거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그러면요, 이 존재 상태는 어때요? 함께 한다라는 이 말에 의하면 식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의미를 가질까? 안 그래. 이 식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명색이라는 것과 반드시 함께 해가지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면 이거요. 식과 명색을 우리 삶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기고 명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설명해야 되지만, 그러나 함께 있어야 된다,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은 식 따로 있고 이만큼 떨어져서 명색 따로 있고 이거 아니라는 거야. 식과 명색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곡성 얘기하셨죠. 곡성에 가면 이제 남편이 계시잖아. 남편분한테 아내 되는 한부부님 여기 계시네. 두 분이 같이 있을 때는 그 옆에서 두 사람을 칭할 때 저 집 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죠. 두 사람을 따로 말할 때는 이 사람은 아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남편이라는 사람, 아내로서의 아무개, 남편으로의 아무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한 상태를 지칭하는 요거는 두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같이 가면 한부부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두 사람을 부부라고 묶여져 있는 상태로 지칭하잖아. 여기에서도 그 개념이 필요한 거야. 식과 명색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렇게 제각각이지만 둘이 더해져 있는 상태를 부부라고 부르듯이, 식 따로 명색 따로이지만 이 둘이 함께한 상태, 요 상태를 불러주는 게 있다고. 예, 요 상태를 불러주는 어떤 단어가 있어. 근데 요 부분을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간 그래,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나라는 개념이죠.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봅시다. 이게 사는 이야기가 워낙 어려워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 준비 과정이 길어. 자, 어쨌든 여러분, 식과 명색이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기 때문에 함께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요 개념 설명한 거로 할게요. 그걸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그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이 머물러서 쌓여 있는 행을 조건으로 하는 식, 요게 설명된 거예요. 이거는 삶의 과정이 누적되었는데 그 누적되는 과정이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누적된 거야. 요 개념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윤보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식과 명색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식과 명색이 무엇냐라고 하니 이게 어쨌든 나야, 그죠? 이게 나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식은 어쨌든 식이죠. 색은 색이요. 그런데 명은 무엇일까? 명은 무엇길래 색하고 함께해서 명색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정의는 놓치면 안 됩니다. 명에 대한 정의가 우리 공부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달라지거든. 그러면서 불교가 중심을 잃어요. 명은 부처님이 직접 정의해줘요. 부처님은 분석경이라는 이름의 경전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리적 용어를 직접 정의를 해주거든.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명은 뭐냐 하면 수, 상, 네, 사, 촉, 작의 5가지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요 사라고 하는 것이 오온을 정의하는 경전에 의하면 행이 무엇냐라고 할 때 색사 내지 색성향 미척 법 해가지고 색사 내지 법사 색성향 미척법에 대한 의도가 행이다라고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요 사는 그대로 행이야. 윤보부님이 이제 식과명색이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식과명색이 나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네요. 여기 식과명색을 보니까 식이 있잖아. 그리고 색도 있잖아. 명 안에 뭐가 있어요? 수도 있고 상도 있고 행도 있죠. 그러면 색, 수, 상, 행, 식 5온이 다 있잖아. 그리고 무언가 그거 말고 2가지가 더 있네. 요 개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거는 식과 명색, 촉과 작의를 살짝 좀 유보해 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 자체가 5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삶의 과정은 식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이러니까 이 식 자체가 지금 무명이라고 하는 또는 번대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설명되고 있는 거라고. 중생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에 취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붙어요. 뭐 경전은 이제 요 집착이 뭐냐 하면 욕탐이다라고 정의해 주죠. 욕탐이라고 하는 집착이 따라붙으니까 어떻게 돼? 요게 오취온. 경전은 이 오취온이 유신이다라고 해서 몸과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나라고 정의가 되죠. 이게 이제 나인 거야. 그래서 윤보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과 명색은 나야.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일단 촉과 작의라는 2가지는 유보해놨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뭘 보았냐 하면 안이비 설신의 색, 성향, 미, 촉, 법 요 관계에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라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는 요것이 3, 4화합 3가지가 함께 한다. 촉. 네, 3, 4화합 촉하면 수가. 그리고 이 식이 수를 위자납디 한다. 이때에 상이 간섭한다.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 생략하고
심이 생겨나는데 심이 오염된 행위를 하면 여기서 식이 머문다 이랬잖아. 이럴 때 여러분 요 식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자, 기본적으로 하여간 요렇게 머문 식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가서 쌓여 있는 게 식과 명색의 식이죠. 이럴 때 요 식은 어떤 식이 있나? 이 식은 뭐 이런 거지 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서 안과 색과 안식이 3, 4와 촉해서 생겨난 수가 이렇게 가면 여기는 안식이 머무는 거지 뭐. 그죠? 어떤 마음이 생겨났느냐에 따라서 생겨난 그 마음이 그 이름 갖고 머무는 거지 뭐.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가지고 세 가지가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서 이렇게 오면 이식이 머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일을 했느냐 듣는 일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머무는 식은 동일하게 안식 내지 의식이 머문 거죠. 그리고 이게 가서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거는 좀 해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야. 이 식은요, 삶의 과정이,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보고 알았다라는, 그러니까 보고 아는 일을 통해서 생겨난 마음이 머물러서 쌓여 있는 것도 있고, 들어서 아는 마음이 생겨나서 머물러서 쌓여 있는 것도 있고, 한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 누적된 식온이거든. 근데 그 식온을 쌓여있다라는 이거를 구성하는 게 뭐냐 하면 안식, 여기 가까이지. 안식들이 쌓여있는 거.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무더기를 좀 작은 무더기로 구분해보면 안식이 쌓여있는 거, 이식이 쌓여있는 거, 비식이 쌓여있는 거, 설식이 쌓여있는 거, 신식이 쌓여있는 거, 의식이 쌓여있는 거. 이 각각이 쌓여있는 것들을 통합해 놓으면 이제 식 이렇게 된 거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사는 동안에 안식도 쌓여있고 비식도 쌓여있고 신식 이식도 쌓여있고 비식, 설식, 신식도 쌓여있고 의식도 쌓여있고 이거를 싸잡아가지고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게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온이지. 그러니까 요 식의 정체가 요렇게 6가지 사는 동안에 각각의 것들이 쌓여있는 그런 무덕인 거야. 요 개념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인데 어쨌든 식이라는 마음의 상태로 보면 안식도 한 무더기, 이식도 비식도 설식도 신식도 의식도 한 무더기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싸잡아 가지고 말할 때 그냥 식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윤법부님, 네. 오치온 요가 식과 명색이 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오치온이라는 나 유진인 내가 설명돼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나의 온전한 정의가 오치온이라고 말하는 이게 온전하게 이게 나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100%.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지. 해피 스님이 지금 보는 자가 되어서 최고부님이라는 보이는 자, 대상을 보고 최고부님이다라고 알았지. 알았다라고 하면 요거는 원래는 최고부님이라고 하는 알미 생겨난 거야. 알지자라고 써야 되는. 그죠? 근데 한보부님 이거 정말 주목해야 되거든.
해피스님이 지부부님을 보고 알았어. 그러니까 알미 생겨난 거지 뭐. 근데 부처님은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알미 생겼다, 알미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아. 경전 어디에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지가 생긴다 이런 말 없어. 안식이 생겼다라고 말하거든. 근데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보고 아는 거지 뭐. 거기에 비해서 식이라는 건 뭐지? 식이라고 말하는 건 어쨌든 이건 마음이잖아.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입처 대상인 색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정적인 것으로의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났을까? 바로 이건 이제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지. 대상을 아는 거기는 아는 건데 그게 단지 정적인 알미 아니고 아는 것의 상태를 가지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뭐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정적인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살아가잖아요. 몸 데리고 마음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잖아.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어쨌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체라고. 표현하자면 마음은 살아서 펄쩍펄쩍 찌른 놈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표현하자면 있잖아. 작년인가? 이세돌 구단을 누가 꺾었어요? AI. 그래. 알파고. AI 알파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고 뭐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 알파고가 아마도 그 기계적 연산 과정, 그 기계적 성능을 진짜 반도체 무지하게 심어주고 이래 하면 연산작용에 의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는 있다고. 그런데 알파고가, 자, 한버부님. 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집중 포화를 받네. 알파고가 그 연산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세돌 구단을 이겼거든.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지 못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잖아. 한 번 이겼을 때 이세돌 구단의 어떤 삶의 과정, 어떤 상태. 그러나 알파고는 그때 4번을 이긴 건가? 3번을 이긴 건가? 이랬을 때 알파고가 더 여러 번 이겼지만 이세돌 구단을 따라오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그게 뭘까? 예외. 상했어. 단순한 거야. 알파고는 이겼어. 알파고가 이겼더니 그 알파고의 프로그래머들이 환호를 했거든. 이세돌 구단이 이겼잖아. 한 번을 이겼잖아. 그때 누가 환호를 했냐 하면은 이세돌 구단이 환호를 한다고. 알파고도 알파고대로의 어떤 그를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알파고대로 대상을 인식적이요? 그래 인식해가지고 연산작용이 들어가가지고 이겼잖아. 그럼 그러한 그 인식의 과정에서도 알파고도 분명히 바둑판을 보면서 내가 본 요 상황을 인식하고, 그죠? 달리 말하면 내가 본 그 상황을 알고 그에 상응하는 연산작용을 통해서 한 수를 돕겠지 뭐. 이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알파고한테는요, 알파고의 눈에 해당하는 그것이 작용해가지고 바둑판의 현재 상황이라는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알았어. 근데 알파고한테 생겨난 알은 알지자 요거야. 이세돌 구단은 어땠을까?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자가 되어가지고 바둑판을 보고 알았을 때는 이세돌 구단한테는 알미 생기는 게 아니야.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알라짜리? 아니 알을 몸통으로 하는 어쨌든 아는 거잖아, 그치? 제가 최고부님이라고 알잖아. 보고 내가 본 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거야. 인식적용. 근데 이러한 알미 생겨나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 그러니까 연산을 통해서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기능 측면에서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어떻게 컴퓨터를 이길까? 그러나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는 한 부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 생명이거든. 부처님은 그 자리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지가 생긴다 안 하고 안식이 생긴다라고 한다고. 이때 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는 놈? 알을 몸통으로 하는 어쨌든 아는 거니까 알을 몸통으로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이건 아까 정적인 얘기했었잖아. 정적인 것으로의 알이 아니고 그 정적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부처님은 분명히 안식이 생겼다잖아. 안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잖아. 한 부분님 이 말이 이해되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색을 아는 마음, 안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요 차이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야 되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지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연산이 흘러가겠지. 그런데 안식이 생긴 인간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중생들한테는 생명,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생명한테는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하는 삼사화합 촉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 촉에 의해서 이세돌 과정은 이세돌 구단은 딱 보다가 여기라고 딱 바둑을 놓는 순간 이겼다 하면서 지웠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경험한다고. 알파고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식이 아니라 지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경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아무리 알파고가 그 연산 능력에 의해서 이세돌 구단을 이긴다 해도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야. 이세돌 구단은 한 번을 이기고도 환호하고 이러한 그 상황을 경험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기계는 이걸 못한다고. 물론 뭐 연산 작용이 좋아지면 이렇게도 하는 거지? 컴퓨터는 그걸 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상황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기면 이런 상황에는 즐겁다라고 표현해라. 그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명령이 작용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거는 연산 과정이야, 그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섹스 토이라는 게 있잖아. 기술이 좋아지면서 섹스 토이가 실제로 인간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라고 저한테 반대 의견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법우님 이거 분명히 연산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그런 흉내를 내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에서는 그렇게 반응해라. 이 개념이지 그 토이가 섹스토이가 느끼지는 못해. 네. 자기 스스로 정말로 행복해서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연산 기능이 극대화돼 가지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기계가 이런 느낌을 경험한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
이어지는 위자나띠를 해서 찌따를 만드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의 생명이 생겨나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생명에게 주어져 있는 중생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과정을 실행한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기계가 아니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특징이야.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 건 뭐냐 하면, 단순한 어떤 이제 정지된 결과, 뭐 이렇게 말할까? 요거가 삶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삶은 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거라고. 동적인. 살아있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거. 그래 그 법우님 동적인 거 이거잖아, 그지? 이 차이를 여러분 우리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사람이고 기계랑 다른 거지 뭐.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 윤부부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죠. 식과명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온이어서 오치온인 나여 이렇게 말하면 식과명색이라고 서로 조건되어 가지고 나라고 불리우는 그것이 오치온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식과명색을 온전하게 설명한 걸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였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을까? 식과명색이라는 게 벌써 여기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안식 이럴 때 벌써 단순한 알미 아니잖아.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삶의 주관, 삶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의 과정에서 이제 쌓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대로 오치온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덩어리 상태일까? 아니겠죠. 식과명색 또한 자 표현하자면 오치온 이거는 정적이야. 쌓여 있는 거야, 그치? 어쨌든 쌓여 있는 거야. 쌓여 있는 오온에 욕탐이라는 집착이 작용된 상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동적인 어떤 것이 있겠죠. 이래야 이게 사는 거지 뭐. 그 동적인 거는 어디에서 찾을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따지면 이렇잖아. 식과명색이라는 것이 나요. 근데 이 나를 오치온이라고 설명하면 맞는 말이지. 그러나 이게 온전하게 말하는 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 동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거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걸 한 거잖아. 촉과 자기를 일단 유보해 두고 말하니까 오치온이었잖아. 그러니까 오치온이라는 내가 온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유보해둔 그놈 때문이다. 동적인 기능이 바로 촉과 자기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식과명색이라고 하는 이 안은 온전하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 오치온이고 그것이 뭐라는 거야? 촉과 자기라고 하는 두 가지 유보했던 요것들의 작용 지금을 사는 거야. 어쨌든 나는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놈이야. 요 얘기지 뭐. 담마라고 부부님 지금 요 부분 설명되지요? 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고 준비 과정이 벌써 1시간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삶을 보는 중심 시각이야. 이 부분을 잘 못 풀어내서 그렇지. 지금 부처님이 말하는 12연기의 접근 식과명색은 요걸 말하고 있다. 자, 요렇게 설명되는 가운데 이제 그러면 요거를 조금 짚읍시다. 요 약간 다 여러분 기억하신 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식과명색이라는 나는
무엇냐라고 하면 일단 오치온인 이고 그 다음에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동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을 사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표현 여러분 요거 놓치면 안 돼. 어쨌든 지금을 사는 거요. 부처님은 목석처럼 정지되어 있는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을 사는데 지금 살 때에 어떤 방법으로 살면 괴로움이 생기느냐 이걸 설명하는 게 12연기고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죠. 어쨌든 부처님은 정적인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나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는 이야기를 설명한다라는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식과 명색 12연기의 3번, 4번 두 가지 지분은 오치온이라는 과거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나의 현재, 과거 삶에 누적된 결과물로서의 나. 과거, 아니 지난 삶의 누적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오치온. 이것이 촉과 작의라고 하는 활동성. 지금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삶. 자, 그러면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이것이 이것으로 일단 지난 삶이 누적된, 그러니까 무명과 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과 식을 조건으로 하는 명색. 그런데 명색이 또 식을 조건으로 하는 서로 조건됨이기 때문에 나여라고 알았거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오치운이고 또한 동시에 뭘 해야 돼? 지금을 살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반복하지만 지난 삶이 누적된 것으로의 내가, 지난 삶이 누적된 결과로서의 내가 지금을 사는 것. 이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그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정의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해요? 식과 명색 12연기에서 3번, 4번 이래 됐죠. 3번, 4번의 삶은 이제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 지금을 사는 걸로 진행이 돼야죠. 지금을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이거야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산다는 거야.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게 사는 거지 뭐. 그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 뭐 산다는 게 뭐 이런 거지 뭐.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요. 단말아가 부부님, 우리가 이제 지금을 살아야 되거든. 지금을 사는데 산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걸까? 사는 게 아무래도 뭐 지난 삶이 누적된 것이 지금을 살자 누적된 마음이 누적된 몸과 함께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을 만나는 요걸로 삶을 설명하는 거죠. 세상을 만난다라는 요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바로 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너를 만나는 거지 뭐. 내 앞에 있는 너를 만나는 게 뭐야? 내가 너를 인식하는 거, 감각하는 거, 그거죠 뭐. 그리고 이렇게 보아가지고 인식된 대상을 분별해서 알게 되면 그 후에 그 대상한테 어떤 행위를 하겠죠. 뭐 그렇게 연결되겠죠. 삶이라는 건 어차피 인식과 행위 이거죠. 자, 그러면 세상을 만나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마음이 몸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하나가 법우님,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난다, 산다라고 할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건 어떤가요? 내가 지금 동시에 뭐 어떤 나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나는 동시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인지하기도 하고
다 아나? 근데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는 달라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이 삶은 어쨌든 하나의 마음이 하나의 대상과 한순간에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어찌 보면 동시에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이 상세하게 보여지면 마음은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그래. 근데 이게요, 볼 때 보기만 하고 들을 때 듣기만 한다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라는 게 딱 내 마음이요. 특별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보고 이 마음이 듣고 이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자, 식이라는 요 마음이 합해 놓으면 식 하는 마음인데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안식부터 의식 6개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6개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죠? 다 지난 세월 동안, 그지? 지난 삶의 누적. 지난 세월 동안에 보아가지고 생긴 마음이 쌓인 거는 안식 덩어리고, 들어가지고 생긴 마음이 쌓여 있는 건 이식 덩어리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아, 세상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개념이 동시에 하나의 마음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덩어리, 식온, 마음이라는 이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보아서 생긴 마음의 작은 덩어리가 이게 몸과 함께. 이때 몸이라는 건 이제 눈이 되겠지. 안식이라는 마음이 몸에 속한 눈이라는 것과 함께 색이라는 대상을 보고 그래서 다시 안식을 만들고 이러겠죠. 이런 분류는 근데 사실은 왜 이런 분류가 있느냐 하면 생각하면 단순해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근데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 한번 보니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 있냐 하면 물론 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적으로 세상을 말할 때는 어떤 존재는 보이는 거고 어떤 존재는 들리는 거고 어떤 존재는 냄새 맡아지는 거고 뭐 다 이렇잖아요. 이거는 꼭 불교에서가 아니라 몇 년 전인가 일본의 어떤 책인가 보면 오감불만족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이런 사람도 있었지. 그런 장애도 있잖아. 그런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있고 맛보아지는 것도 있고 몸에 직접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5가지 물질의 영역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이 인지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세상을 분류하는 거지 뭐. 그 세상의 분류가 뭐냐 하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그런 물질 아닌 것으로서 마음에 인지되는 것. 요렇게 지금 세상을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다고. 경전에서는 직접 요 색성향 미촉 5가지만을 가지고 세상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법을 포함한 6가지를 싸잡아서 세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이 생겨먹기를 그죠? 우리 몸이 생겨먹기를 보이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라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귀라는 것이 있고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자라고 하려면 우리 마음을 누적된 거 아니라 지금을 살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겠냐고.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생겨먹은 대로 우리 마음을 분류해줘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그런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조건으로 생겨나 쌓여있는 식의 6가지 분류가 바로 그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을 산다라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마음이 필요해. 마음이 필요해 하니까 그 마음이 몇 개가 있어? 이 마음이 6개가 있는 거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게 각각이 지난 삶에 누적된 마음의 작은 무더기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설명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마음 혼자 보나? 저기요. 마음 혼자 세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일이 있어. 저기 우리 주변에는 장님도 있잖아요. 장님한테 그 삶의 과정에서 보아서 생겨난 마음이 없을까?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 마음이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몸 밖에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몸을 통해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거잖아. 그런데 마음은 쌓여 있더라도 몸의 기능이 작용을 못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장님이라 하고 맹인이라 하고 장애를 가진 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본다.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반드시 마음이 몸과 함께 해야 된다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은 뭐라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마음은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보는 이야기는요. 우리 몸의 이런 감각 기능을 그냥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안 해. 여기에는 몸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붙여줘요. 기능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근이라고 해.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안식 내지 신식하고 함께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만나는 그런 기능이 5개가 있는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안식, 색을 볼 때는 6가지 작은 무더기 중에 안식이라는 무더기가 작용해가지고 안근과 더불어 색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색을 하나 안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식이 이근과 함께 성을 감각해서 이식을 만들어. 그런데 이게 신식, 신근, 촉까지는 좋은데 요게 의식 요 자리는 비어 있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삶의 설명 기법이겠죠. 이렇게 마음이 몸이라고 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세상을 만나는데 의식이라는 요 자리가 법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물질이 아니니까 몸을 필요로 안 하는 거죠.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거는 사실은 의식이 그대로 법을 대상으로 감각하겠지.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어떤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서 여기는 의식은 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에 의식 자체가 기능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근. 그러니까 의식의 작용이 의근이야. 안식부터 신식이라는 요거는 물질적인 세상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능이 필요해. 그래서 나뉜 거고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직접 보는데 그래도 삶의 설명을 위해서는 근이라고 하는 기능을 부여하자. 근데 이 기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의식이라는 마음이 그대로 기능까지를 함께 해가지고 법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담무라가 부부님. 예. 안식과 안근이 있어가지고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해가지고 색을 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보는 것이 안식, 안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는 자는 누구죠? 일단 보이는 거는 색이야. 예. 보는 자는 누구죠? 나지요 아니죠 안군. 안근, 안식. 안식. 안 근이 뭐지 근이. 아니, 기능. 그래. 근이라는 것은 이 얘기예요. 마음 없이도 이 몸의 내 기능, 뭐 쉽게 말하면 눈동자만 있으면 보는 거야? 그렇게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 그지? 네.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뭐 그 이전에 이제 여기서 몸과 마음의 관계만 가지고 말하면, 본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럼 보는 자는 누구냐는 거야. 안식. 나 안식. 안식. 근데 안식은 아까 말했지만 장님도 안식은 있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인 거. 근데 안근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 보는 자는 누굴까? 삼사학초. 아니죠. 아니죠. 보는 자는 안식 더하기 안근이 돼야 보지. 그렇죠. 그죠? 그게 나니까. 그래. 지금 보는 자로의 나는 보는 마음과 보는 기능, 안식 더하기 안근이 되어야 보잖아. 아까 우리가 식과 명색을 말할 때도 그랬지만 이 안식 자체로 하나의 개념이고 안근 자체도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각각의 존재거든.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안. 각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두 개가 더해져야 보는 자, 지금 보는 나여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해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편과 아내 더하면 부부 이렇게 부르듯이. 그러면 안식과 안근을 더하면 뭐라고 부를까? 눈이요 안. 그거는 한 단계 넘어간 거야. 그 이전에 부르는 말이 있어. 안처라는 말이 나와. 이게요. 원어로 말을 하면 식이라는 말은 빨리어로 민냐나거든. 그래, 맞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식이란 말은 윈냐나고 근이라는 말은 인드리아예요. 이때 식과 근이 더해진 거, 요거 안처 이렇게 부른 식과 근이 더해진 실제로 보는 자라는 의미의 단어는 아야따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야따나. 요 아야따나라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야따나를 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입이라고 말하면 뭐가 돼? 6개가 있으면 6입 이래 되잖아. 그렇죠. 12연기에서 명색을 조건으로 6입이 이래 되잖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입을 처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죠. 뭐 육처라는 말도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개를 아예 더해가지고 입처라고도 번역을 했어. 요거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요. 입이라는 말도 처라는 말도 입처라는 말도 아야따나라는 하나의 단어의 다른 번역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육입이라고도 하고 육처라고도 하고 육입처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입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색을 어떻게 해요? 색을 안식과 안근이 함께 한 상태로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들립자로 번역을 한 것도 훌륭해.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면으로는 이제 저는 요 철을
이게 뭐 장소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저는 토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자라는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죠? 보자. 보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해. 아니, 그 이전에 뭐 다른 조건 다 내비두고라도 보는 일이 진행되려면 보는 놈. 보는 놈, 보이는 놈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있어야 즉 감각을 위한 주관과 감각의 객관이 일단은 요 두 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보는 뭐 이런 거는 차후 문제라고 그지? 그 조건 관계에서. 그래서 인식한다, 감각한다라는 이 일에는 두 가지 토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요거지. 그래가지고 따지면 이제 여기서 안식 더하기 안근은 요 아야따나로서의 처를 썼죠. 그래서 안처 내지 신처 내지 의처 이렇게 해서 6처가 됐죠. 그리고 또는 6처가 됐어. 요런 상태에서 보는 일을 하려니까 어떤 토대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니 이제 여기서 안처 내지 의처라는 것은 보는 자로의 토대잖아. 보이는 자로의 토대도 있어야 되죠. 네. 보이는 자가 뭐죠? 색상형. 그렇지. 이러니까 이 색성향 미처 법 이것도 처라고. 이거 없이는 못 보잖아, 그지? 이 개념은 명확한 거예요.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는 주관과 객관이 있어야 보는 일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처 내지 의처라는 6가지, 색처 내지 법처라는 6가지 요게 있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보통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 하면 뭐 육입 또는 육처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거를 입처라고 보편적으로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할 때 그러면 이게 입처죠. 입처인데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법은 어때? 이것도 역시 입처인데 6가지. 6가지가 있죠. 왜 육입처라고 하는 게 2개가 있어. 근데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구분할래? 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이걸로 구분해야지 뭐. 어쨌든 감각 주관인 나하고 감각 객관인 너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거를 네. 안과 밖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융내입처가 생기고 융외입처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감각작용, 인식한다라는 이거는 융내입처가 융외입처를 감각하는 거. 요거죠. 요때 이 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따지면 안식이라는 마음이 안근과 함께 뭘 하는 거예요? 색을 주목해야지. 그지? 윤부부님. 네. 해피스님의 안식이 해피스님의 안근과 함께 안처가 되어가지고 또는 안입 또는 안입처가 되어가지고 윤보부님을 주목해줘야 붙잡힌 윤보부님을 감각해가지고 윤보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날 거 아니야. 네. 요런 작용이 있는 거지. 그 작용은 뭐라 부를까? 정이라고. 예. 이게 바로 식과 근, 마음이 몸과 함께 대상을 주목하는 요거를 작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작의라는 개념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자고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육식이 있고 안근 내지 의근이라는 육근이 있거든. 육식, 육근. 그리고 이 2개가 더해진 것으로 육처가 있는 거죠. 뭐 입이라 하든 입처라 하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살아가면서 요즘도 보면은 뭐든 이래 하면 좀 그 생략해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하잖아. 안입이 설신의라는 게
동일한 6가지가 식도 있고 근도 있고 처도 있거든. 식하고 근하고가 더해져가지고 처가 되잖아. 어쨌든 요거는 한 덩어리거든. 요거를 굳이 3가지 다를 식이다 근이다 처다라고 이렇게 부르려면 좀 비효율적이죠. 법우님, 황법우님 생각에는 식과 근과 처 중에 편하게 좀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좀 생략을 해주자. 이게 이거 생략이다 저거 생략이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생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략하는 게 좋을까? 식을 생략한다는 건 그냥 안이 되는 거지. 이제 안식 이래 안 부르고 좀 편리하게 안이라고 부르자. 요 얘기죠. 안식에서 식을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를까? 안근에서 근을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를까? 안처에서 처를 생략하고 안이라고 부를까? 처를 생각하고 아니라고. 왜? 그 합쳐진 것을. 그게 뭐니 해도 이런 측면에서는 야 3가지 중에 누가 대표냐? 그지? 누가 대표냐라는 이 대표성을 가지는 자에게서 생략하고 편히 불러야지. 근데 분명히 보는 자가 누구냐 하면 안식도 아니고 안근도 아니고 보는 자는 안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자는 생략을 해주자. 이래가지고 다 생략을 해주니까 뭐가 돼요? 안입이 설신의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안입이 설신의가 이제 뭐야? 이게 융내입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삶에서 뭐가 생겨난 거야? 안입이 설신의라는 융내입처가 그지? 생략기법에 의해서 생겨났어. 그리고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유외입처는 뭐 그대로 유외입처야. 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것에 의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안처가 색을 감각해서 알았는데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안식이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 부분 이건 이제 완벽하게 설명된 거지. 그리고 부처님은 이 3가지를 놓고 어찌 보면 이게 보는 일이 먼저고 아는 건 나중이잖아. 순서로 보면. 그죠? 보는 일이 먼저고 내가 보았으니까 보이는 걸 한 거지 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부부님 한부부님이 지금 해피스님 보고 해피스님이 있다라고 알았죠. 그럴 때 한부부님이 지금 한부부님이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다라고 알았는데 요거는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한부부님이 알고 있는 해피스님이다. 요게 시간적으로는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걸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의 차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야. 그죠? 아주 찰나적인 순간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앞에 본 거를 지금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 지금 법부님이 해피스님을 하는 거는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거를 본 결과로서 알아서 이게 아니고 지금 법부님 앞에 있는 지금 보이는 대상을 지금 한다는 거야. 그래야 아무래도 과거의 나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나는 나하고 뭘 하게 되겠지. 그 얘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이전에 본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면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3가지가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잖아. 그런데 부처님 말씀 아니다.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요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순서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동시다. 그래서 지금 보는 자와 지금 보이는 자와 지금 보아서 지금 보이는 자를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은 동시에 있다. 같은 시간 같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해? 삼사화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삼사화합 촉하고
세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있는 대상을 보고는 와, 해피스님 말로만 듣다가 오늘 처음 법 배우니까 좋네 라는 어떤 느낌이 경험되는 거야. 요렇게 설명되는 게 식과명색인 나라는 지난 삶의 누적된 결과이면서 지금을 사는 활동성, 그것에 의해서 지금 세상을 기준으로 마음을 펼쳐놓고 거기에 몸의 기능을 펼치고 의근을 넣고, 이래서 육식 육군 합해진 보는 자의 육내입처, 보이는 자인 육외입처, 그리고 결과로 생겨나는 육식, 그리고 삼사화합 촉해서 생기는 수, 이게 삶의 전반부. 이 설명이 경전에서는 엄청 많은 분량을 통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걸 놓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봐야죠. 아, 이게 캠코더 시간을 아까 약간 끝나기 전에 맞춰야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처법을 감각한다라는 이게 동시에 안식이 안근을 통해서 색을 감각하고 이식이 이근을 감각해서 성을 감각하고 이거 아니라 그랬죠. 한 번에 하나. 어차피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삶의 주체가 되는 하나하나가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워낙이 그 빠른 시간의 변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활동사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필름을 돌리면 필름은 낱낱이지만 우리는 하나로 보잖아. 우리 사는 게 마찬가지야. 볼 때는 보고 들을 땐 듣고 이러는데 이게 싸잡아줘서 하나로 보이는 거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지.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무엇냐 하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보는 자로 있거나 듣는 자로 있거나 냄새 맡는 자로 있거나, 그죠? 각각이 따로 있는 거야. 요렇게 지금 보는 자가 육내입처 중에 아니고 지금 보는 자한테 붙잡힌 색이 육외입처 중에 색인 거야. 하여간 동시에 색성향 미처법을 함께 감각하는 거 아니야. 요 개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법우님 처음 말씀하신 그 외입처하고 경하고 어떻게 다를까? 같은 걸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입처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6가지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안으로, 그러니까 보는 자로 있든 듣는 자로 있든 한 가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또한 마찬가지지. 보이는 거로 있든 들리는 거로 있든 어차피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색을 보든 성을 듣든 향을 맡든 어쨌든 한 가지로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보는 자, 보이는 자, 듣는 자, 들리는 자, 요렇게 1대1의 관계로 낱낱이 있는 거. 그러나 이게 삶에는 포괄적인 삶으로 보면 6가지가 있으니까 모아놔서 내입처, 외입처 이랬어. 내입처, 외입처는 그러니까 남무라가 법우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입처, 외입처는 다른 개념 일체 없이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과 감각 객관의 쌍이야. 이게 삶을 통째로 보면 6가지 종류가 있어서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요건 지금 삶의 이야기야. 색이라고 하는 요거는 육외입처 중에 색이다라고 할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로 그 놈을 말하는 거야. 요게 이제 내입처, 외입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근과 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근이라는 거는 뭐 설명 필요 없죠. 근이라고 하는 거는 처를 구성하는 일부야. 그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처의 일부 요소가 근이라. 그래서 육근이 본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 육근 보는 거 아니요. 육근은 육식과 함께해서 육처가 되어야 비로소 보는 거예요. 육근이 못 봐. 그죠?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이 어차피 색성향 미척이라는 이게 세상이라 그랬잖아. 지금 세상 지금 여기에만 해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 이게 다 보이는 거잖아. 색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펼쳐져 있는 보이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펼쳐져 보이는 것 중에 지금 단마라가 버부님을 내가 붙잡아서 보니까 단마라가 버부님은 지금 이 순간 처가 돼 있는 거야. 색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런 지금 내가 붙잡았느냐, 내가 지금 보는 거냐 아니냐 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 세상에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이거 그냥 보이는 거 다 이게 색이야. 성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엄청 많은 소리들이 있다고. 그 들리는 소리들이 다 성이라고 하는 소리야. 향 미촉법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내 입처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하나를 말하잖아.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가 아니고 많은 것들이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중에 어때요? 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 보이는 것들이 다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내 눈에 보여지는 존재들의 영역이 있어. 이거를 색이라고 말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의 영역이 있어. 이걸 성이라고 말한다고. 색성향 미촉법. 그럴 때에 그런 보여지는 영역, 들려지는 영역 이걸 말할 때 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이라고 하는 요 말은 그 한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왜냐하면 니까야에는요 위사야라는 단어하고 고짜라라는 단어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 아는 자기의 고유한 위자라와 고자라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해.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이 고자라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경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역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역. 요거 고자라라고 쓴다고. 근데 위사야라고 말할 땐 이게 뭘까라고 보면 이거는 하여간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외입처의 개념인 것 같아. 지금 대상이 된 거. 근데 이 고자라를 외입처라고, 그러니까 바히따 아야따나라고 부르지는 않아. 근데 뭐 경에는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상황을 다른 용어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니까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부를 때는 색성향 미촉법이 지금 붙잡힌 대상으로의 외입처. 그러나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경이라고 말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할 때는 고자라. 지금 붙잡혀져 있는 지금 대상인 것. 지금 대상인 거 위사야 이렇게 부르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질문의 구체적 이야기, 경과 외입처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지 뭐. 몰라. 이 경이라는 게 뭔지 하여간 이 고자라와 위사야 중에 어떤 걸 말하는 게 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입처와 경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알자면 뭐 경이라는 게 어쨌든 뭐 경계 이게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러니까 다르죠. 이래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근과 경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불교 안에서 참 커다란 오류가 뭐야? 오해가. 촉을 어떻게 말해? 근경식 삼사화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 근경식 삼사화합 그런 건 없다. 왜? 부처님이 말하는 삼사화합은 보는 자인 내입처와 보이는 자인 외입처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고 거기서